네, 곧 보자고 대화를 촉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북한의 고위급 대미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라 강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진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말라고 했는데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도 읽힙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에서는 오늘 밤 MBC를 통해 방송되는 문 대통령의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 또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총선 불출마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북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영철 북한 아태평화위원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 북미 사이에 신뢰 구축이 선행되고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들이 깨끗이 제거된 뒤에 비핵화 협상 문제 논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에 앞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어제 담화를 내놨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보자라고 한 것이 새로운 순회 회담을 시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를 주지는 않겠다면서 역시 선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 강도나 분량을 보면은 나중에 나온 그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담화가 더 세고 또 양도 많았는데 결국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잇따라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내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 곧 보자라는 제의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대답을 내놨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곧 보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발언이었는데요.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민주당의 경선 후보인 바이든이 본인의 정치 광고에 북한 김정은을 폭군으로 모사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발끈했죠. 발끈한 것이 아주 심한 욕설을 바로 뱉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 그대로 한 얘기니까 네네. 방송에 부적합한 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친 개는 죽을 때까지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미친 개는 아니다. 그리고 곧 보자 이렇게 얘기를 그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에게 네. 한편에 있어서는 미친 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의도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더 많이 알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는 봐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표를 이미 제시한 바가 있고 이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삿바 싸움의 일환으로 점점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트럼프의 경우에는 가장 아마 최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뭔가 이게 그야말로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본인의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대로 현상 유지도 나쁘지 않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화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만 안 가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곧 보자라고 하는 게 아주 준비된 곧 보자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일련의 바이든과 북한 간에 있어서 주고받기 뒤에 놓은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아마 그래서 그런 반응을 내놓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뭐가 준비가 된 다음에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성의 없이 지금 얘기한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북한 측 반응인 것 같고요. 근데 북한도 보면은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렇지 않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대화하겠다라는 부분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화 안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의 전제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지금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오히려 더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협상이 시작될 때 처음에 미국 측에서는 선비핵화, 후체제 보장 이런 어떤 안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중국 측에서 쌍궤 병행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단 논의하자는 쪽으로 갔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협상이 진행이 됐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김영철이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선체제 보장 후 협상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체제 보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에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체제 보장의 내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양측의 영사관을 설립한다든지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이 체제 보장인 것인지 아니면
이 적대시 정책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 측에서 체제 보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네. 남쪽에서 즉 우리 남한에서의 어떤 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킨다는 그런 약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협상이 이제 안 하겠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김영철의 주장을 보면 사실 김영철이 지난번 이 북미 협상을 주도해 왔고 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 좌천됐다가 지금 다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존재감과 강성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강한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네. 협상은 다시 원점 아니면 오히려 더 후퇴한 걸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영철, 김계관 두 사람의 워딩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좀 전략적으로 이런 자세를 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영철 발언 중에서 보면은 그 한미 연합 공중훈련 이게 지금 연기한다고 우리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예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미국은 여기 훈련에서 빠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적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미국에서 오늘 오전에 다시 반응이 나왔던데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역사적 기회라는 걸 알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경고로 들리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네,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지금 뭐 미국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점점 이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설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것을 억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한편에 있어서는 억지를 통해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해상 공세를 통해서 그 핵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편에 있어서는 북한도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미국 내부에서도 이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는 현상들은 목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드하트 협상 네. 대표가 지금 국내에 와가지고 어제 오늘 지금 우리 쪽 협상 대표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더 이상 회의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이제 방위비 협상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방위비 협상과 이번에 방위비 협상은 좀 다른 게 일단은 그 미국과 우리 정부 양측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이 동맹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동맹을 일단 돈의 가치로 지금 다 전환을 시켜버렸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크루드 같은 경우에 쪽 같은 경우에도 10,000명이나 희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국은 선을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또 주한미군, 주일미군, 또 이제 E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어떤 돈의 문제로 지금 환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5배, 지금 일본은 4배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위기도 본다면 이번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돈의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동맹 관계에 대한 이제 어떤 재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남북 관계를 뭔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와중에서 이 문제가 터졌고 또 일본과도 우리가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게 국내 반미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협상에서 지금 5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50억이라는 돈을 질러버렸으니까 50억 달러. 밑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항목을 내야 되는데 원래 방위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군무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일괄적으로 한 1조 100억 정도로 우리가 그냥 줍니다. 그럼 알아서 미국이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건이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도대체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늘겠다는 것인지 네. 또 어디를 이렇게 늘리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뭐 전략자산 들어오는 비용도 당신들이 대라 이런 것인지 그게 지금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무대뽀로 사실은 우리한테 한국 잘 사니까 돈 좀 더 많이 내라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미군이 한반도 순환 배치할 때의 비용 그리고 또 역의 훈련 비용 예를 들면 뭐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것도 위급 시에는 한반도의 안보에도 영향이 끼치니까 그것도 한국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은 SMEA라고 해서 그 특별 협정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좀 길어지고 이 원칙부터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대의 특별 협정을 맺었던 내용은 지금 세 가지 골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인건비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군사 건설 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군수 유지 비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괌이나 이런 데 있는 전략 자산의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 전략 비용, 그 한반도 이외의 전략 비용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주장인데요. 네.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탑다운으로 결정이 되어서 왜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50억 달러다라고 먼저 질렀고 이 50억 달러를 그럼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지금 뭐 미국 국무부랑 국방부가 머리를 맞대서 억지로 짜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의회에서도 이건 너무 과도하다 한꺼번에 5배 가까이 올리자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들 미국 의회 내에서도 나오고 미국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꼭 이 액수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절충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집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내에서 뭐 미국과의 동맹 문제까지 흔들리는 반미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보태지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들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동맹과 민주당 과거 정권 또 공화당의 원래 과거 정권에서도 한국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도 협상에서 미국을 좀 미국 내의 정치 이 부분을 좀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가는 의원들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일단 19일 날 이제 원내 대표단들이 일단 가죠. 저는 아마 이 협상 문제는 정말 협상의 묘를 좀 바랄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유세 때 가서 자, 저 한국에서 50억 달러 받아왔습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국내 자, 정치 곧 이용하고 돈이 들어옵니다.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저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군사 무기와 관련해서 제한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핵 잠수함이라든지 미사일의 어떤 거리라든지 즉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비핵 핵무기를 대응을 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전략 자산들이 지금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아마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포함을 시킬 가능성도 어쨌든 미국으로서 트럼프는 돈만 들어오면 그렇죠. 되니까.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 일단 무기 구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한다든지 사실은 이 미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개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비용을 낸다는 건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뭐 이쪽에 어떤 겨냥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돈을 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기 구매하는 양을 대폭 늘린다든지 그걸 우리가 좀 더 전략 자산으로 늘린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대표단들이 대표단에 가서 이건 너무 많다 안 된다 이런 쪽으로만 가게 돼 버리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극한적 대립 양상을 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40여 명이 지금 미군 뭐 필요 없으면 나가도 된다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칫하면 실제로 국민 정서와 연결이 돼 버리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묘한 문제인데 최근에 또 그 문제가 됐던 것이 이해운 의원 정보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뭐 초청을 해서 갔는데 지난 7일이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가서 봤더니 한 30분 동안 20번 정도 방위비 얘기만 50억 달러 내라고 그 얘기만 계속했다는데 이거 굉장히 무리한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다른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해리스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주고 싶은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